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 오후에 눈이 많이 내렸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은 지금 다행히 대설주의보가 해제는 됐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만큼 체감 온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원서 접수일이 딱 일주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대학에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점수와 진로 또 적성 등 이 대학 선택의 기준이 참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학금 제도가 있는 곳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중앙대학교가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또 공공인재학부 등 5개 학부의 정시 가나다군 합격자 전원에게 4년 동안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한양대도 있는데요. 한양대는 나군 최초 합격자에게 4년간 등록금의 50%를 면제하고요. 또 융합전자공학부 등 7개 학과의 정시 합격자 전원에게 4년간 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시 지원을 고려할 때 이런 장학금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시 전략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19일부터 정시 모집가 시작되는데 상담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상담할 때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을 믿으시면 그 결과는 참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냉정하게 자신의 수능 점수의 영역별 반영비를 따져봐야 되고요. 수능 100% 전형이 아닐 경우에는 학생부 전형도 좀 꼼꼼하게 좀 잘 따져봐서 실제 자신의 점수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고3 학생들은 나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담임선생님이십니다. 담임선생님하고 충분히 깊숙한 상담으로 해서 그 합격의 영광을 얻기 바랍니다. 네, 좀 냉정한 시각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계의 부드러운 마에스트로 하나고등학교 김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한테 유리한 조합을 잘 찾아서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우리의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진학을 하면서 올해만큼 각 기관의 그 배치표들이 틀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컨설팅을 받으실 때 한 군데 자기의 유리한 조합보다는 여러 군데를 좀 받아서 공통적인 의견이 나온 데를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그 배치표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처음에는 최초 합이 뜨다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또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끝까지 배치표 상황을 좀 보시고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들 이번에 더 혼란이 가중됐을 것 같은데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정시 무료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방송 상담은 마감이 됐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신청 마감도 오늘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까지니까요. 신청을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예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미리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원서 접수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어때요? 좀 떨리나요? 아니면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나요? 떨립니다. 그래요? 자료는 좀 많이 찾아봤어요? 아니. 아니요. 조금 자신이 없는 목소리인데. 자, 선생님께서 분석을 잘 해주셨으니까 오늘 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네.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정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어느 정도 결정했나요? 네, 어느 정도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전화 상담 신청했어요? 제 성적으로 지방대 수의학과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와 만약 힘들다면 서울권 지원 가능 대학을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전략을 좀 잘 짰으니까 잠시 후에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잘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우선적으로 보니까 수의학과에 좀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4등급, 수학 2.6등급, 영어 2.4등급, 과학 2.15등급, 국수영과 평균 2.4등급입니다. 예, 다음으로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 B가 1등급, 수학 A가 2등급, 영어 B가 3등급, 화학 1과 생명과학 1 모두 3등급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정시 희망대학은 가군의 충북대 수의학과, 나군의 서울시립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다군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자연계인데도 국어를 참 잘 봤네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표준점수 단순 합을 보면 501점입니다. 그리고 백분위 단순 합을 보면 358.5점이고요. 네. 표준점수랑 백분위 중 백분위 성적이 약간은 좀 유리한 그런 편인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강점은요, 수학과 국어가 약간 이제 백분위 성적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는 영어랑 과탐이 조금 더 약한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랑 과탐의 약점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수학과 국어의 강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찾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큰 격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되 수학과 국어 반영 비율을 높은 대학을 찾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을 좀 전에 분석해봤는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높은 그런 대학을 또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한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어하고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네. 반영비율이 좀 높고 영어하고 과탐은 좀 덜 잘 봤기 때문에 네, 네. 반영비율이 낮은 그런 대학을 찾는 것하고 실제로 정시에서 학생부가 많이 쓰이진 않지만 또 뭐랄까요, 학생부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우리 학생의 점수와 더불어서 상위 누적 퍼센테이지 등을 따지고 그 표준 점수가 유리할 것인지 백분위 점수가 유리할 것인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국수형 탐구 4개 영역 모두 반영 시에는 국어와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을 찾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영어랑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으로 갈수록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상의 조합은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이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자연 계열에서 국어랑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랑 백분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 점수보다 또 백분위 성적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백분위 반영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수형 3개 영역을 반영하고 그다음 또는 국어랑 수학 반영이 높은 대학, 그다음에 백분위 활용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반영이 됐을 때 표준 점수든 백분위든 가장 좋은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은 곳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의 유리한 조합을 찾아보면 국어 수학 반영비율이 높고 영어 탐구가 반영비율이 아주 낮은 대학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에서 그런 대학을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탐구의 반영비율이 좀 낮은 국민대가 이게 찾아보니까 조금 더 우리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탐구의 반영비율이 낮지는 않지만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경희대랑 서울과기대, 예, 이 대학이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조합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조합은 괜찮은데, 예, 우리 학생이 좀 점수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조합을 봤더니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민대가 있고요. 네. 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데는 경희대 서울과학기술대가 이제 유리한 조합을 가진 대학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학교들은 전부 다 가나다 분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작년까지는 100분위 점수를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 표준 점수를 받겠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정주원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이 수능보다 좀 좋아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이 유리한데요. 명목상 반영 비율이 높아 보여도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내신 등급관 점수차도 각각 다르고요.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수험생 입장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내신에 관해서 실제 지원하는 대학을 보면 내신 등급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평균 이상의 등급이 되는데요. 그 실질 반영률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제가 잠깐 설명할 텐데 교대 같은 경우에 400점 만점에 320점 자체를 기본 점수로 줍니다. 그러면 편차가 80점 정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 420을 갖고 가기 때문에 40%지만 실제로는 8% 미만의 이제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 반영률을 볼 때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떤 대학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급간의 점수들이 소수점 이하로 끕니다. 0.2, 0.3, 0.5 이렇게 끊는 대학들이 있고 아까 교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들이 거의 1점씩 급간의 점수를 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산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등급까지 점수차가 소수점이 되다가 4등급부터는 1.5, 2.5 이렇게 해서 극간의 점수차가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좀 복잡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데 혹시 복잡한 계산에 있는 대학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입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되도록이면은 내신이 불리한 경우에는 그 극간의 점수가 작은 쪽에 있는 대학들을 좀 해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에 대한 그 비율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시 대학,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그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 지원 대학의 지원 가능성을 좀 알아보기 전에 네.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 학생. 우리 학생, 있죠? 네, 예. 정시 지원 대학을 몇 군데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희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따져보지 단순한 않았나 배치표를 봐요. 이용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오늘 희망대학과 추천대학 살펴볼 텐데 우리 학생이 최종 대학을 결정할 때 좀 전에 저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가장 최상의 조합을 찾아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것 비록 제가 이게 추천했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이 조합이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대학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얼마나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지만 가군에서 충북대 수의학과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예, 충북대 이제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요, 100분위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가군과 나군에서 이제 분할 모집을 하게 됩니다. 예, 가군에서 20명 뽑고 나군에서 14명 뽑습니다. 예, 그리고 반영 비율을 보면 국수, 영, 과탐이 20, 30, 30, 20으로 수학이랑 영어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작년 경쟁률을 보면요, 가군이 5.14대 1, 그 다음에 나군이 6.25대 1로 나군이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예, 경쟁률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입시 결과도 좀 평균점도 비례해서 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입시 결과도 가군에서 368.74로 나군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나군은 374.5점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의 이제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학생 성적을 한번 봤더니 100분위 성적을 봤더니 358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차이를 보면 가군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나군에서 한 15% 정도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좀
상당히 좀 큰 상향 지원이 될 수 있는 예, 네. 그런 여지가 있다고 예,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나군을 좀 보겠습니다. 나군의 서울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예, 나군에서 이제 48명 뽑고 다군에서는 10명 뽑습니다. 예, 네. 서울시립대는 이제 표준 점수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반영 비율을 보면 국수 영탐이 20, 30, 20, 30으로 예, 수리랑 탐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리랑 국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을 이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예, 이렇게 좀 최상의 조합을 맞지가 찾기는 예, 않아서, 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본다고 하면 일단 작년 경쟁률을 보면 나군에서 3.85대 1이고요. 다군은 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36.45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입시 결과를 보면 원래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는데 서울시립대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100분위 성적으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입시 결과를 보니까 이제 평균 100분위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군은 91.48이고 다군은 93.85로 약간 높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역시 100분위 성적으로 이제 반영 비율 고려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89.35%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나군이 약 2.13% 정도가 좀 부족하고요. 네. 예, 다군은 4.5%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건국대 보시죠. 예, 다군의 건국대에 보겠습니다. 예, 융합 신소재공학과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나군과 다군 분할 모집을 합니다. 나군에 12명 뽑고 다군은 3명을 이제 뽑는데 네. 예, 점수는 표준 점수랑 100분이 이제 같이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반영 비율을 보면 국수 영탐이 20, 30, 30, 20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경쟁률을 보면 나군의 4.11대 1, 다군은 16대 1로 다군이 조금 더 높고요. 그다음 우리 학생의 이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표준 점수를 한번 알아보니까 501.2가 나옵니다. 근데 나군의 입시 결과가 502점이고 다군은 505점으로 이제 다군이 조금 높았는데요. 이런 차이를 보면 이제 나군이 0.8점이 부족한 상태고 다군은 3.8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께서 그 희망대학을 분석을 해보셨더니 그 충북대 수의학과는 좀 많이 좀 상향 지원이 네,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시립대는 약간 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학생 성적 입시 결과가 평균 성적이죠. 네. 그렇다면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국대 나군의 그 융합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는 가장 가능성을 보이는데 배치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모자라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합격할 가능성을 이제 보시고 가나다군으로 해서 상향, 소신, 안정으로 나눠서 대학과 학과를 추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을 고려해서 정시 추천 대학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가군에서 3개를 한번 뽑아봤고요. 나군도 3개를 뽑아봤습니다. 예, 가군에서 일단 상향, 소신, 안정으로 봤을 때 상향은 이제 중앙대 컴퓨터공학부에 이제 7명을 선발하는데요. 네. 예, 반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0, 30, 20, 30입니다. 예, 그리고 경쟁률 7.56대 1로 좀 높았고요. 예, 지원 가능 성적은 504점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은 이제 500점입니다. 반영 비율을 고려했을 네. 때 네. 그래서 약 4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신으로 보면 이제 그 중앙대랑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홍익대학교 전자전기 공학부가 있습니다. 네. 39명 선발하는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리랑 탐구는 고정이고요. 예, 국어랑 영어 중에 택 1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이제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네. 예, 국어, 수리, 탐구로 이제 네, 그렇겠네요. 반영이 돼서 이제 학생이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작년 경쟁률 3.64대 1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378점인데 우리 학생이 375점입니다. 네. 예, 3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건데 역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안정으로 보면 동국대 생명과학과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아까 수의회 쪽을 희망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자 쪽을 희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수의회랑 좀 비슷한 생명 쪽과 그다음에 전자 쪽 같이 고려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동국대 생명과학부 10명 뽑는데 역시 반영 비율은 국수 영탐이 20, 30, 30, 20입니다. 네. 예, 작년 경쟁률은 7.29대 1이고 지원 가능 성적이 495점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은 500.4점입니다. 예, 그래서 5.4점 정도가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약간 안정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나군 해주시죠. 네, 일단 나군은 가군을 어떤 학교를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좀 달라질 네.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나군에서도 이제 상향 적정 안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상향으로는 서울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인데요. 네. 예, 반영 비율이 20, 30, 20, 30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경쟁률 3.85대 1. 지원 가능 성적이 평균 100분이 91.48인데 우리 학생 89.35%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13% 정도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네. 있는 거고요. 그다음 적정으로는 경희대 물리학과입니다. 예, 반영 비율이 20-35, 20-25인데 경쟁률이 6.67대 1이고요. 지원 가능 성적이 500점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반영 비율을 고려했을 때 501.6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점 정도가 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예, 이제 안정입니다.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인데요. 예, 16명 뽑습니다. 예, 반영 비율은 국수영탐이 20, 30, 30, 20입니다. 예, 경쟁률이 6.85대 1로 보이고 있고 지원 가능 성적 496점인데 우리 학생은 504점입니다. 예, 네. 그래서 4.4 정도가 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군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군은 우리 학생이 아까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를 정시해서 희망한다고 네.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좀 전에 분석해 드렸듯이 우리 학생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네. 대학이기 때문에 네. 다군에서는 희망하는 대학을 해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 학생 말씀 중에 보니까 그 뭐랄까요 상향을 지원했다면 전패할 수도 있어,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안정하면 3승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3승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적절한 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향과 안정과 적정을 좀 나눠서 네. 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추천대학까지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됐어요. 네, 윤곽이 좀 잡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해 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충북대를 희망하는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대학은요, 수학 영역과 국어 영역의 비중이 큰 대학입니다. 고려해야 될 점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지만 반영 비율에 따라서 평균 점수가 유리한 대학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정시 추천대학은 가군의 안정권으로 동국대 생명과학과입니다. 나군은 상향으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서울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를 추천하고요. 다군은 적정선으로서 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입니다.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원서가 접수가 되는데요. 네. 올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수준별 시험이 처음 시행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고 따지면 정시 이전에 그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8일 날이 정시의 모집 인원이 확정되는 날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아직까지 그냥 수시의 미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정시 지원 전략을 좀 빨리 한번 짜보고요. 수시 합격하면 끝이지만 정시 지원은 꼼꼼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 지원 전략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8일에 그 최종적인 인원도 잘 좀 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수가 다양한 만큼 뭐 분석도 제각각인데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둬야 할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수준별 수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올해 그냥 영어 비용 응시자 수가 좀 감소가 됐죠. 그렇게 되고 탐구 과목 수 축소에 따라서 수능 유형을 지정한 대학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국수형에서 인문계는 BAP, 자연계는 APP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픽스가 된 그런 상태에서는 인문계에서는 약 한 4 내지 5점 정도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연계는 1 내지 2점 정도 점수가 하락하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중위권 대학에서는
인문계의 경우에 5 내지 6점 정도가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연계, 특히 한국외대, 가톨릭대, 명지대 등은 지난해까지는 수리 가나하고 수리 가나형을 좀 오픈한 그런 대학인데 올해는 이제 수학을 이제 수학 B형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 7, 8점 정도의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A병을 오픈한 그런 대학들입니다. 영어 A형 응시자들은 평균 한 2등급 정도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B형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또 탐구 과목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합격선은 10점 이상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형을 혹시 지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시 지원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전략 뭐가 있을까요? 네,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학 B형과 과탕을 본 학생들은 좀 뭐랄까요,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점수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대, 동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대학은 자연계열 대부분의 학과에서 수학 A형 응시자는 뽑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 합격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원서 접수를 할 때 원서 마감 날짜에 따른 그 변수도 유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뭐 상위권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울대가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20일날 그 다음 날 이제 마감이 되죠. 그렇게 하고 고대는 19일날 시작해서 21일날 토요일날 마감이 됩니다. 네. 그런 상태고 연대는 하루 늦어요. 20일부터 출발해서 23일날 오후 5시에 원서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서울대 고대는 6시고 연대는 5시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연대가 좀 접수가 늦기 때문에 고대 추이를 보고 할 텐데 또 너무 접수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고대에 좀 꺼리끼 껴가지고 이제 연대 쪽으로 넘어왔을 때 고대에서는 어찌 보면 좀 그 지난해보다 그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 합격선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서울대는 19일, 20일 이틀간 원서를 접수하고 그 같은 군에 있는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23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서울대 인문계열에서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버린다면 서강대와 성균관대 쪽에서는 이제 소폭 경쟁률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마감 시간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결정적 고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실제 입시에서 예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예쁜 여학생인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된 고3 여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시 원서 접수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때요? 좀 떨리나요? 네, 좀 불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고민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네. 상담과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여기저기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좀 상담 많이 받아봤나요? 아니요, 이렇게 면대면 상담은, 음성화 상담은 처음이에요.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시청하셨나요? 제가 교대를 꼭 진학하고 싶은데요. 제 점수랑 내신을 고려해서 가장 지원 가능할 만한 대학을 좀 추천받고 좀 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을 텐데요. 잠시 후에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상담하는데 학생이 자기만 필요한 거 듣고 끊는 경우가 있는데요.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목소리가 너무 똘망똘망한데요. 네, 네. 교대에 꼭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볼게요. 자, 정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예, 국어 3.53등급, 그 다음에 수학 4등급, 영어 4.9등급, 사회 3.23등급에서 교과 평균이 3.92등급입니다. 네. 예, 수능 성적 보시면 국어 B가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A가 2등급, 영어 B가 3등급, 그 다음에 한국지리 1등급, 그 다음에 사회문화 2등급입니다. 네. 예, 정시희망대학 보시겠습니다. 가군에는 동국대 신문방송 전공, 그 다음에 홍익대 교육학과, 나군에는 경인교대, 그 다음에 공주교대, 청주교대, 네. 다군에는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그 다음에 홍익대 역사교육학과입니다. 네. 지금 교대가 아니면 뭐 교육학과나 또 뭐 문화 콘텐츠학과 신방과로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점수 우선은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내신을 보시면 1학년 때 6.9등급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외고에 있어가지고, 예, 좀 네. 점수가 안 좋았다가 이제 1학년 이후에 전학을 가서 2학년 때 2.8등급이고요. 네. 3학년 때 2등급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렇죠. 평균 내신 등급이 물론 3.9등급이지만, 이 내신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표점 점수를 보시면은 단순합이 504점이고요. 네. 그다음 백분위 단순합이 453점입니다. 예, 탐구를 가장 잘 봤고요. 96.5%, 네. 수학 90, 그다음에 국어 89, 영어 81 순으로 상위 누적 백분위가 10.9%입니다. 네. 네. 학생 교과 성적을 얘기를 들으니까 좀 서글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갔더라면 수시에서도 합격 가능할 그렇죠. 그런 점수였었는데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능 성적에서도 사회 탐구가 가장 우수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점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영 비율을 했을 때는 약간 불리할 경우도 많이 생겨요. 네. 그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지만 수학 영역을 잘 봤고 국어 영역을 좀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은 아마 네 영역을 모두 반영할 것 같은데요. 반영 비율에 따른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로 봤을 때 유리한 조합은 어떤 조합일까요? 예,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별 조합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백분위를 보시면은 국수영탐, 같은 비율로 봤을 때 356점이고요. 국수영탐이 2대 3대 3대 2로 보시면 353, 그 다음에 국수영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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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보시면 350입니다. 국수영탐의 1대 4대 4대 1은 잘 나오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고른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랬을 때는 1대 1대 1의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네. 표준 점수는 약간 좀 바뀝니다. 1대 1을 했을 때는 437.5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국수영탐의 수학과 영어를 좀 비중을 높이면은 474점으로요. 네. 한 40점 가까이 오릅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이게 표준 점수랑 백분위랑 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진짜 그러네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그러니까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이 유리해지고 또 표준 점수를 반영할 때는 수학과 이 탐구 성적이 높은 대학이 유리하다는 점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학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교대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교대를 정시로 지원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교대를 이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선 교대가 내신의 반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네. 이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신이 약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은 대학을 좀 찾아서 교대를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내신의 반영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또 아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높지 않은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를 보면.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교대를 이제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적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고민해 봤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치를 때 인성, 적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밝은 목소리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면접 볼 때는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대 정시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학생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정시 지원 핵심 전략을 한번 정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100분위를 적용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 비율이 좀 적은 대학을 고르시고요. 만약에 표준 점수의 대학의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 영역이 높은 대학이 유리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는 학교는 좀 적기 때문에요. 오히려 탐구가 좀 높은 대학이나 국어가 좀 높은 대학을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대는 내신이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도권 중하위권의 교대들은 AB가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네. 또한 그 영어 B의 고정 지적 대학을 아마 네. 지원을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지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동국대와 경인교대, 건국대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학의 특징과 그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우리 학생 그 정시에서 희망하는 도전 가능성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정시에 지원하는 대학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그 교대를 가장 희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교대만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뭐 사대도 관심이 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대, 사대도 관심이 좀 있어서 다군의 홍대 역사과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희망대학의 정시 지원 가능성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군입니다. 예. 동국대 신문방송 전공인데요. 12명 뽑는데 과도 상향입니다. 네. 왜 이렇게 되냐면 차이가 마이너스 14점 정도 되는데요. 네. 잘 본 수학의 비중이 적고요. 못 본 영어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다음에 홍익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홍익대 예. 교육학과입니다. 전체 11명 뽑고요. 표준 점수를 씁니다. 네. 아까 100분위에서 가장 좋았던 1대 1대 비율이긴 한데요. 네. 점수가 마이너스 1점 차입니다. 예, 작년도 경쟁률이 4.72대 1이고요. 네. 만약에 나군, 다군을 조금 더 안정을 지원한다면 가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네. 예, 나군 보시죠. 나군대학 보시겠습니다. 경인교대입니다. 263명 모집하고요. 100분입니다. 아까 100분위로서는 예, 조합들은 되게 좋은데요. 네. 그 차이가 마이너스 12점입니다. 그리고 내신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가장 불리한 조합 중에 하나이고 지원이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점이 국어 A, B가 모두 열려있는 대학이로요. 네. 영어 A의 선택 학생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작년도 경쟁률이 2.07대 1입니다. 건대 보시겠습니다. 예. 건대 보시면은 뭐 수학이나 탐구 비중이 적고요. 거꾸로 점수가 국어, 영어가 비중이 높아가지고요. 네. 원래 단수 조합보다 8점이 떨어져서 실제 예, 그 배치점 점수보다 마이너스 15점입니다. 작년도 경쟁률 7.67대 1입니다. 예, 공주교대 보시겠습니다. 예, 공주교대 171명이고요. 표준 네. 점수 쓰는데 예, 점수 차이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실질 내신 반영 비율이 27%입니다. 네. 그래서 청주교대 뒤에서 설명하는 청주교대보다는 좀 유리는 한데요. 네. 아까 얘기한 각 등급의 점수폭이 1점씩이기 때문에 내신이 좀 불리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지방 교대인데도 B형 2개, A형 1개 선택으로요. 경인교대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작년 네. 경쟁률이 2.33대 1입니다. 예, 청주교대 보시겠습니다. 176명이고요. 배치 점수상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내신이 40%가 들어가서 좀 불리합니다. 네. 역시 그 공주교대와 비슷한 걸로 최저 등급 4개 영역이 각 4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네. B형 2개, 그 다음에 A형 1개 선택은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하고요. 장정 경쟁률이 2.5대 1입니다. 네, 이제 다군 예, 보여주시죠. 다군 보시겠습니다. 홍익대입니다. 역사교육학과 5명이고요. 배치 점수는 한 마이너스 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조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쓰시려면 가군, 나군은 좀 안정을 쓰셔야 되고요. 네. 다군이어서 추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역사교육학과가 상당히 그 매니아 집단이 많습니다. 네. 그 인원도 5명이기 때문에 가군, 나군에 좀 안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네, 희망대학의 그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교대 가운데는 그 청주교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그 밖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추천대학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우리 학생이 위한 정시대학 추천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가군입니다. 카톨릭 대학입니다. 예, 경영학부 37명, 그 다음에 지원 가능 점수가 496에 우리 학생이 499입니다. 사실 경영학부 카톨릭 대학은 모든 대학을 좀 써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입니다. 예, 안정이고요. 9명이고 100분위 점수를 씁니다. 조합 자체는 좀 안 좋습니다. 영어, 수학이 낮고 영어가 높고 탐구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점수가 지금 상황에서 좀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군의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국제학부 중국어과 6명입니다. 예, 표준 점수 쓰고요. 여기는 잘하는 수학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점수는 마이너스 7점인데요. 사실은 가군에 좀 안정을 쓰시면 뒤에 나오는 나군에 학생이 원하는 교대들을 쓰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가군에 합격을 한다면 나군에 대한 것들은 좀 교대 쪽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나군 중심 대학입니다. 예, 보시면 숙명여대입니다. 아동복지학부 10명이고요. 100분위가 되고요. 예,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입니다. 수학 비중이 좀 낮기는 한데요. 탐구나 국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점수는 좀 마이너스 9점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뒤에 나오는 조합을 잘 보시면 좀 도전해 볼 만합니다. 나군이 동국대입니다. 네, 교육학과 9명이고요. 표준 점수 쓰고요. 비율 자체도 조금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나군의 교대 2개를 쓰신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 볼 만은 합니다. 네. 예, 다군입니다. 단국대입니다. 죽전 커뮤니케이션 학부 10명이고요. 100분위 쓰고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입니다. 예, 점수 차이로는 플러스 1점이고요. 예, 여기도 조금 더 다군이긴 하지만은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가능을 합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추천 대학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받아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상담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지원 선생님께서 마무리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학생 요번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예,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만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상향만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소신만 쓰시다가 그 흔히 말하는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네. 때문에요. 만약에 나군에 대한 교대를 꼭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가군과 다군 중에 조금 더 좀 안정적인 거나 조금 그 밑에 있는 대학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왜 그러냐면 내신 때문에 아까 4등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교대 내신이 그 무시 못할 내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예, 지원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반 사범대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 많이 도움됐나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아우,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전략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대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대학은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곳이고요. 또 표준 점수를 이제 반영하는 대학은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이고, 고려해야 할 점은 교대는 수능 성적은 긍정적으로 보이더라도 내신의 비중이 다소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소신 지원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교대가 있는 나군 중심의 지원 전략인데요. 가군은 상향으로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를, 나군은 소신 지원으로 청주교대를, 다군은 안정 지원으로 단국대 죽전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정시 원서 접수가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어떤 점을 체크하면 좋을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원 어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는 그 유리한 조합을 먼저 찾아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같은 점수라도 본인한테 유리한 조합
조합이 맞는 그런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조합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률 추이 역시 무시 못합니다. 뭐 작년 경쟁률 뭐 이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쟁률 보면서 실시간대나 아니면 뭐 요일별로 이렇게 해서 작년 경쟁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지망하는 그 학과의 전년도 추가 합격자 그 순위를 체크할 때도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정주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그 보통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이제 요즘은 추가 합격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대부분 그 컨설팅이나 그 추정을 할 때 작년도 합격자의 평균의 80%나 아니면은 75% 뭐 심한 경우는 60% 보통 70에서 80인데요. 그걸 보통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점수를 보고 거의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보고선 다시 지원을 하면 사실은 후순위 합격자의 점수대들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원하실 때 인원이 많은 쪽이 좀 유리하실 거고요. 인원이 적은 쪽일 때는 한쪽, 그쪽 지원하고자 하는 과가 인원이 적다라고 하면 다른 군에 좀 안정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 스스로 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치표도 배치표지만요.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학수 선생님, 또 정주원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중부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 중앙대를 희망하는 졸업생의 정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